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형태소 단어의 짜임, 형태소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일단 단어와 자, 우리 형태소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단어는요, 문장을 이루는 자,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형태소는 뭐냐면, 자, 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이 형태소는요, 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이 되고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자, 나뉘게 되는데, 자, 선생님 만약에 우리 앞에 단원에서 이제 품사라는 걸 공부했거든요. 자, 그때 선생님 제일 먼저 만약에 강 이랬어. 그럼 이 아저씨는 1음절이라고 하죠. 얘를. 그런데 이 강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리버 얘기하는 거야. 강, 흐르는 강. 그럼 얘는 이 자체로 뭐가 돼요? 단어가 되잖아. 그치? 단어가 되면서 동시에 형태소도 됩니다. 자, 만약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음절이에요? 2음절이지. 그치? 그럼 이 오빠는 2음절짜리 단어이면서 단어야. 이 나와 무를 쪼개면 원래 나무의 의미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형태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아래 예시를 보면요. 1번에 자 우리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뜻을 더 가진 더 작은 단위로 나눠보자. 자 지금 돌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몇 음절입니까? 3음절짜리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돌과 다리로 분리할 수 있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게 형태소로 쪼갠 거야. 형태소로. 됐어? 자 이거 봐봐. 돌다리는 돌, 다리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더 나눌 수 없잖아. 다 리로 쪼개는 순간 우리 다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돌, 다리처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아래 이렇게 예시가 나왔는데 얘는 쪼갤 수 있냐 이거야. 얘는 별, 빛 이게 쪼갤 수 있지. 그 다음 풋, 사랑, 그 다음 가위, 질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잘 봐라. 자, 우리 품사에서 체언이 있었잖아.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우리 용어는 자,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관계어에는 자, 조사가 있었죠. 조사. 그 다음에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식어이죠. 수식어. 거기에는 관용사와 부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품사라고 하잖아. 그치? 품사라고 했을 때 이 체언을 잘 보시면 명사. 지금 따지고는 얘네들이 얘도 명사, 얘도 명사잖아.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 단어는 바로 오늘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건데요. 단어를 만들 때 자, 단일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별 따로, 빛 따로 쓰일 수 있잖아. 이렇게 합성되는 경우가 있고, 자, 여기 풋처럼 앞에 풋. 지금 이 풋은
이 폿은 미숙한 또는 깊지 않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를 접두사이자 접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접사와 이렇게 만나는 형태.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질은요. 자, 우리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에 이 아저씨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라,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파생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파생어. 그 다음에 위에 같은 형태로 하는 거를 우리가 합성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건 뒤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형태소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형태소 이렇게 쪼개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단어들을 형태소로 나눠보래요. 자, 밤, 하늘. 자, 하늘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잖아. 그럼 이 아저씨는 밤 플러스 하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혼자 쓰일 수 있는 이 단어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밤 플러스 하늘을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날, 고기 할 때 날, 고기. 자, 고기는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런데 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말리거나 익히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이런 의미에 쓰이는 접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쓰일 수 없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고기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멋쟁이. 자,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개구쟁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쟁이도요 접사인데 앞말에 속성을 많이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접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로 쪼개면 멋은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아저씨 쟁이는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고서 붙여줘야 돼요. 얘가 왜 들어가느냐, 얘가 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밤, 하늘은 혼자 쓸 수 있잖아. 됐어?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밤풀 하늘. 근데 이런 식으로 날 혼자 못 쓰이고 고기 이러면 이런 표시 해주고, 멋쟁이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형태소의 종류를 알아보는데, 형태소를 자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일단 자립성의 유무예요. 자립성의 유무. 혼자 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요. 자, 의미가 있냐, 그 단어에 의미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아래 문장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었겠죠. 주먹 밥을 만들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자립 의존은요, 혼자 쓸 수 있냐 이거야. 지금 잘 보면 주먹밥으로 쪼갤 수 있잖아. 자, 니네 주먹밥 뭔지 알지?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립. 밥도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립. 자,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조사예요. 자, 목적격 조사는요, 의존입니다. 무조건. 됐어요? 그리고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품사 얘기했는데, 우리 용언이라고 하는 놈은요, 자, 예를 들어서 먹다라고 하는 오빠가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이거 혼자 쓸 수 없잖아. 그럴 때 여기다 붙임표. 그 다음 다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 붙임표. 이렇게 둘이 합쳐진 거야. 그때 이 오빠를 뭐라고 하냐면 어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만들다, 지금 저 아래 만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아저씨는 만들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가 합쳐진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간, 얘를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혼자 쓰일 수 있는 이런 단어이자 명사이자 형태소, 얘네들은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혼자 쓸 수 없는 얘, 그리고 요 부분이 뭐라고? 어간이에요. 어간. 그래서 그러면 어간은 자립과 의존으로 놓고 보면 의존이에요. 의존. 그리고 어미도 의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이냐 형식이냐, 얘는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무조건 실질입니다. 그리고 보통 의존은 형식인데, 자,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 이 용언에 어감만 의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자, 실질 형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맨날 여기가 시험에 나와. 이거 틀리면 안 돼. 알겠어요? 자, 맨날 여기가 시험에 나와요. 얘는 뭐냐 이거야. 우리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데 어간어미 좀 기억합시다. 어간어미. 알겠어요?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서아가 밥을 분명히 뒤에 뭔가 있어야 돼. 서아가 밥을 야, 너네 이거 알아듣지 않니? 다음에 뭐겠어? 먹었다, 먹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야, 의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야. 하지만 의존 형태소입니다.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분명히 뒤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의존의 대부분 조사나 어미는 형식 형태소인데, 용언의 어간만 뭐라고? 의존이지만 실질 형태소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요거 아저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비바람이 불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자 지금 형태소로 쪼갠 거야. 그때 이 서술부에 있는 이 아저씨가요, 원형은 불다겠죠. 불다, 바람이 불다. 그러면 불 붙임표 다, 이렇게 하면 얘가 뭐예요? 어간이고 얘가 어미잖아. 그러면 엇은 뭐예요? 그러면 자, 쓸 때 불 붙임표, 엇도 혼자 못 쓰여요. 뽕뽕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 어간이고요. 자, 이 아저씨가 어미예요. 그런데 이거 앞에 있잖아. 너희들 불다가 현재 시제를 알려주는 거라면 불었다는 뭐예요? 이거 과거잖아. 됐어? 그런데 이 어미 앞에,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이게 끝이야. 끝부분. 말의 끝.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어미 앞에 왔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어말어미. 됐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의 기능이 뭐를 알려주냐면 시제, 현재, 얘는 과거잖아. 이게 과거를 뜻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시제를 알려주는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혼자 쓰일 수 있니 의존적이니 하면 이렇게 혼자 쓰인 거 명사잖아. 이런 애들은 자립이라고. 자립. 자, 이거는 주격 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관계연애, 품사의 관계연애에 해당되는 조사들은 다 의존이에요. 의존. 그리고 자, 서술부에 있었던 불었다를 불었다 이러면 얘네들은 다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의존이라고. 됐어? 자, 그러면 자립은 다 뭐가 된다고? 실질 형태소가 돼요. 의미를 가져요. 의미 있잖아. 바람, 의미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조사 친구들은 형식 형태소. 됐어? 자, 누구 하나만 조심하라고? 어간. 이거 맨날 이것만 시험에 나와. 얘는 실질 형태소라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됐어요? 자,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 알겠죠? 자, 2번 갑니다. 다음 단어들로 들을 형태소로 나누고 그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해보래. 자, 그럼 봐봐.
헛기침. 자, 이거는 우리 헛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접사예요. 접사. 그리고 단어의 앞에 있어서 접두사라고 해요. 접두사. 보통 이 헛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면은 이유 없는, 이유 없이, 또는 뭐 보람 없는. 예를 들어서 헛일 이런 거 있잖아.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헛,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붙임표 붙여주시고, 기침.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붙는지를. 그 다음 뛰놀다, 뛰. 그 다음 놀, 단데요. 아까 전에 엇은 양쪽에다 붙였잖아, 붙임표를. 얘는 지금 뭐냐면 뛰다와 놀다라고 하는 두 개가 붙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뛰놀다 할 적에 이 뛰다와 놀다, 얘는 지금 구조가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혼자 쓸 수 있는 애들 찾아보래요. 딱 유일하게 자리 형태소는 기침만 되죠, 기침. 그럼 나머지는 다 의존이에요. 헛, 뛰, 놀, 다. 됐어요? 그런데 실질 형태소 하면은 자립 형태소는 무조건 실질 형태소인데 어간, 뛰, 놀, 얘네들은 실질 형태소. 나머지는 헛, 다, 얘가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제발 좀 요거 좀 실질 형태소 요거 좀 잘 챙기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의 짜임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단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단어라고 하는 놈은 단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어요. 자, 복합어. 단일어는 뭐냐면 이거 그냥 자체로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먹는 감, 나무, 산.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자, 우리가 단일어라고 합니다. 자, 복합어는 뭐냐면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자, 뭐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자,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용어는 있어요. 그럼 얘는 가, 풀, 다잖아. 얘를 어간이라고 했고요. 얘는 어미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용언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가고, 가니, 뭐 이렇게 바뀌는 요 부분이 바뀌잖아. 이거를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자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가변어예요.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체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었죠. 특히 이 명사가 그 단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어를 어떻게 만드냐 할 적에 자, 우리가 감, 요 아저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근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뿌리. 뭐라고 한다고? 어근. 자, 어간이랑 구분하시고 어근 얘기가 나오면 단어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감나무. 얘는 감에다가 나무. 이거 자체로 단어가 되니까 어근이고요. 얘도 어근이에요.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합성어. 자, 이번에는 나무, 꿀입니다. 자, 우리 이 구조를 자, 우리 앞에서 형태에서 배웠잖아. 이렇게 쪼개면 나무, 꿀은 혼자 못 쓰니까 여기다 붙임표를 붙이는 거라고. 그럼 이 친구는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어근이고요. 얘는 어근 뒤에 붙은 거니까 접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근 플러스 접사로 구성된 거는 파생어라고 해요. 이 둘을 합쳐서 복합어라고 하는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감나무와 나무꾼은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들이다. 감나무의 감, 나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야. 그리고 자립 형태소야. 그리고 얘네 둘이가 어근이라고. 자, 나무꾼에서 꾼은 자, 다른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자, 감나무처럼, 자, 여기 보세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근. 자, 꾼처럼 단독으로 쓰이진 않고 어근에 달라붙는 애들을 접사라고 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복합어라고 하고요. 자,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이 된 거야.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 또는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 어근 앞에 붙었기 때문에 얘를 접두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어근 뒤에 붙어서 끝에 붙었다 그래서 접미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다 접사라고 얘기해도 돼. 자, 그러면 강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저씨가 형태소로 나뉘었을 때, 야, 강하고 물은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리고 얘가 어근이잖아. 그럼 얘는 이 강물은 뭐예요? 합성어죠, 합성어. 그 다음에 산딸기, 산 플러스 딸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뭐겠어? 합성어지. 자, 덧신. 자, 우리 덧대다 할 때, 얘는 뭐예요? 신이지. 그럼 얘는 접사 플러스 뭐가 됩니까? 어근이 되겠네. 자, 얘는 장난, 꾸러기. 자, 우리 꾸러기 이렇게 혼자 쓰입니까? 못 쓰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근, 얘는 접사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가 돼? 파생어, 얘도 파생어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어근 써라. 그럼 어근 다 쓰면 되지. 강, 물, 산, 딸기, 신, 그 다음에 장난. 나머지는 접사겠죠. 덧, 꾸러기. 이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갑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로와 복합어를 탐구해보세요. 자,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근 딱 하나로 하는 애는 자, 손, 어근이죠. 그럼 얘는 단위로입니다. 아이고, 여기 빈칸이 있네. 손. 자, 그 다음에 손, 수건, 얘도 어근이죠. 됐어? 그런데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어 중에서 합성어라고 하고요. 됐어요? 맨손. 자, 얘는 어근인데 얘는 혼자 쓸 수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아저씨는 접사. 이게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파생어죠. 그래서 그냥 복합어 이러지 마시고 합성어, 파생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얘는 저기 답은 손수건 이렇게 쓰겠지만 뒤에서 이제 구분하겠죠. 자, 단일어와 복합어로 분류를 해보자. 자, 구름. 자, 개살구는 개살구야. 자, 이게 야생의 뭐 이런 거거든. 개살구. 자, 새싹 어떻게 됩니까? 싹은 어근이잖아. 그리고 새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일단 조금 더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새싹. 그다음 주머니 혼자 쓰이는 단위로죠. 주머니. 자, 그다음에 오가다. 자, 이 아저씨도 복합어예요. 이러면 애들이 이거는 선생님 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언도 새롭게 말을 그러니까 복합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 요걸 조금 구분하면요. 우리 개살구. 자, 이렇게 되면 얘는 개풀살구잖아. 이 개라고 하는 게 접사고요. 살구는 어근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파생어죠. 그 다음에 오가다는요. 오다 플러스 가다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씨는 오 플러스 가 플러스 그치? 오
붙임표, 가, 붙임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은 얘네 둘만 놓고 보면은 어근 플러스 어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가 뭐가 됩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야. 합성어. 조심하셔야 돼요. 합성어예요. 파생어가 아니라. 용언 중에서 파생어도 있긴 있어요. 그건 뒤에 뭐 예시가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해보자. 당연히 해야지. 자,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어요. 어근 플러스 어근 이렇게 구성되는 거를 합성어. 그 다음, 자, 어근 플러스 그 다음에 접사. 접사 플러스 어근.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뭐라고 한다고? 파생어. 그러면 솜, 사탕, 솜 따로 놓을 수 있고 사탕 따로 놓을 수 있죠. 어근 어근. 됐어요? 그럼 여기가 합성어 자리고 여기가 파생어가 와주면 되겠죠. 그럼 솜사탕은 여기다 쓰면 되겠네. 소, 나무. 자, 실제로는 저기 우리 음모하는 소 아니에요. 우리 만약에 이 소나무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요. 솔이라고 해요. 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합쳐져서 소를 뺀 거지. 자, 실제로 쓸 때는 솔이라고 쓰셔야 돼요. 솔. 알겠습니까? 솔나무라고는 안 하고 소나무라고 하는데 얘도 뭐가 되겠어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겠죠. 소나무. 그 다음 한, 낫 이렇게 되겠지. 이 붙임 붙여주시고 얘는 이 한은요 한창이다 할 때 한창의 뭐가 한창 때다 이런 말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낮 우리 한낮이 뭐예요? 낮에 절정을 찍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접사 그 다음에 어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낮은 파생어니까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울보. 자, 얘들아 지금 얘는 우리 울다의 울 어간이죠. 그치? 우리 용언에서 앞대가리에 있는 게 뭐라고? 어간이야. 그러면 어간은 어근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울, 보. 여기 붙임표 붙여야 되는 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접사예요. 그럼 니네 공부하면서 용언에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으로 사용되는구나. 됐어요? 자, 그럼 얘도 파생어니까 울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부분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제시된 어근에 새로운 어근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자, 꽃에다 병 해가지고 병. 자, 그 다음에 꽃. 뭘 예를 들어서 내가 밭을 붙였어. 그러면 꽃밭. 어근을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발 붙여서 꽃다발. 이번에는 꽃 앞에다 어근 붙이래. 뭐 그러면 우리 꽃 이름 얘기하면 되죠. 벚꽃. 자, 이러면 벚꽃. 그 다음에 안개꽃. 이런 식으로. 쌀밥, 어근어근이죠. 그 다음에 그릇, 밥그릇. 그 다음에 밥통. 그 다음에 뭐밥,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주먹밥, 쌀밥,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주먹밥, 그 다음에 쌀밥,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보기를 참고하여 짝을 지은 두 단어를 비교하고 자, 동그라미 친 접사의 의미를 말해보자 이랬어요. 자, 그러면 밤에다가 알을 붙였어요. 접사. 자, 겉을 덮어싼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그런 뜻을 더한대요. 자, 이게 지금 선생님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게 나왔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예시가 오가다와 얘를 비교해 볼게요. 오가다. 자, 그럼 얘는 오 플러스 가
플러스 다잖아. 이거를 우리가 형태소로 하면 이 아저씨 의존, 그 다음에 얘도 의존 형태소예요. 실질과 형식으로 하면은 얘는 실질이죠. 어간이잖아. 어간. 얘도 어간이에요. 이 아저씨가 오다 가다를 합친 거라 그랬지? 그럼 얘는 실질이고 얘도 실질이고 이 친구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 어간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단어로 얘기하면 어근이라고.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 합성어가 되겠죠. 합성어. 그런데 파라타에다가 새를 붙였어. 파라타에다가 뭘 붙였다고? 새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파라타 하면은 얘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접사란 얘기죠. 이 아저씨가 파랏 플러스 다야. 그럼 얘가 어간이라고. 그럼 이 아저씨 구소는 접두사에 어간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간은 어근이라고. 단어에서는 어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 아저씨는 뭐가 돼요? 파생어라요. 자, 우리 용언에서 이렇게 되면은 합성어고, 이렇게 되면 파생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더 이상 틀릴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새는 무슨 의미냐? 매우 우리 파랗단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파랑색과 되게 진해 보이는 파란색 있잖아. 그러면 새파랗다라고 하잖아. 그럼 매우 짙고 선명하게. 우리 빨갛다와 새빨갛다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자, 이번에는 지우다에 지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간을 가져와서 개를 붙였어요.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파생어가 되죠. 구조로 따지면 얘가 어근 플러스 접사죠. 됐습니까? 뭐뭐 개 하면요. 어떤 행위를 하는 자, 간단한 도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새로운 우리 파생어를 만들어 보래요. 홀. 자, 우리 홀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자, 이 홀은요. 짝이 없이 혼자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홀몸, 그 다음에 뭐 홀수, 호라비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뭐뭐 질이에요. 자,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을 우리가 뭐뭐 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가위질, 그 다음에 걸레질, 그 다음 망치질 이런 것들이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말 형성의 원리 탐구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새 말,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새 말이 만들어진 까닭이 여기 있어요. 새로운 생겨난 물건이나 개념을 표현하려고 만들어진 새 말. 시대가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말은 말 그대로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기하한 외래어 이런 것들이 있다. 새말 가운데 일부는 정착하여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지만 어떤 새말은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한다. 새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외국에서 차용합니다. 바로 차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노트북 이거 우리말로 뭐 바꾸기 좀 애매하잖아. 노트북 이런 게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외국에서 차용한 말을 다듬은 말로 바꾸래요. 우리 누리꾼 이런 말 알지? 누리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말을 합성하거나 파생하여 만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데
새로 만든 거, 뭐 금손이다. 그 다음에 엄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외에 자 기존의 단어 형성법과 아예 다른 거, 기존의 단어 형성법과 다른 방식으로 새말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있겠다. 부먹, 찍먹, 뭐 이런 말들 알잖아 너희들, 그치? 부먹, 찍먹. 그리고 자 아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천말을 따거나 자 이거에 해당되는 게 부먹, 찍먹이고, 단어의 일부를 잘라서 어, 어, 만드는 거. 우리 연기돌, 아이돌 중에 연기하는 애들 있잖아. 연기돌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게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새말이 만들어진 까닭은 여기서 뭐 새로 생겨난 물건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들을 한번 연결해 보래. 아까 선생님이 노트북이 뭐라 했어? 텔레비전 노트북은 외국말을 그대로 차용한 거고요. 금손언지족 이건 뭐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말들을 합친 거고. 자 누리꾼, 나들목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듬은 말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다음 새 말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기존 단어 형성법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해보래요. 자 카공족,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카페 공부의 첫말을 따서 카공, 거기에 족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뭐 했대요? 파생. 그러니까 파생어라는 얘기죠. 파생어. 일종의 파생어. 자, 여기 부먹찍먹 있네. 부어먹기, 찍어먹기. 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 부어먹기, 찍어먹기에 부먹, 찍먹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단어에 천말을 따서 만들었다. 됐어요?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존의 단어 형성하는 거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단어 형성은 복합어, 그러니까 합성어와 파생어 이런 거였는데, 자 그다음에 아래 연기돌, 연기를 겸하는 아이돌 가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일부를 자른, 일부를 잘라 결합하는 방식. 자 연기를 겸하는 아이돌에서 돌 때 온 거잖아. 그래서 연기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 새말의 형성 원리,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일단 마무리는 접을게요. 자 보시면 다음 백과사전을 보고 단어의 짜임을 탐구해보자. 자 나비 했습니다. 나비의 머리에는 더듬이, 그 다음에 빨대, 가슴, 날개, 숨구멍, 지금 여기 사용된 이 단어들을 이 아래 표로 한번 나눠보래요. 자 갑시다. 여기서 하나의 어근으로 된 말인가요? 예 하면 이 뭐가 돼 이거? 야 저기서 단위로 찾아봐 이런 얘기잖아. 됐어? 뭐가 있냐면 나비, 그 다음 가슴 있네.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그냥 바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복합어겠죠. 복합어인데 어근과 접사로 결합이 됐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파생어고. 여기는 뭐겠어? 복합어 아니면, 복합어에서 파생어 아니면은 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된 애들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잖아.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더듬이 파생어네요. 더듬이. 자 얘는 더듬다의 더듬에다가 이 접사가 맞는 거예요. 자 얘는 어근,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용언의 어간에 해당되는 거지. 더듬에다가 접사 이렇게 된 거지. 접사. 그 다음 우리 날개도요. 이거를 단위로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 아저씨는 날다에 어간을 떼와서요 개를 붙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어근, 그러니까 어간이죠. 어간에 그 아저씨를 단어에서는 어근이라고 하잖아. 거기에다 접사 붙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구조 빨대. 빨대는
빨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대라고 하는, 자, 우리 이거 표시하면 안 돼. 대는 그냥 자체로 어근이에요. 자, 이 아저씨가 어간이고 어근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숨, 구멍. 얘는 그냥 바로 구분이 되잖아. 숨 더하기 구멍 이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여기 아래 다음 밑줄 세 말의 짜임을 탐구해보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심쿵, 둘레길, 꿀템 요 세 개를 한번 구분을 해보래요. 됐어요? 자, 우리 둘레길은 뭐예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자, 산이나 호수, 섬, 둘레를 자 걷기 좋게 조성한 길들을 우리가 둘레길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둘레라고 하는 거에다가 길을 합친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겠죠. 둘레, 길, 어근 이게 된 거잖아. 자, 심쿵입니다. 자, 뭐 어떤 일이나 자 대상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뛴다, 뛴다, 뭐 설렌다, 설렘의 표현이잖아. 심쿵.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심장이 쿵, 이런 단어에서 단어를 떼운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구절에 천마를 따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꿀템, 뭐 득템 이런 것도 있죠. 자, 매우 좋거나 쓸모가 많은 물건. 그럼 얘는 꿀이라고 하는 거와 아이템에서 일부 단어가 일부를 떼와서 자,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우리 기존의 단어 형성과 조금 다른, 됐어요? 그런 말들이 있죠. 자, 그다음 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새 말을 더 찾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 뭐 단어 많잖아, 그렇지? 뭐 앞에서 선생님이 여기 어디야?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줬죠. 이 부분 바로 앞장에 142페이지에서 자, 조금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집, 그 다음에 불, 뭐 예를 들어서 불딱, 그 다음에 남사친, 그 다음에 인강, 열공, 그 다음에 우프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아정. 자, 안 보였습니까? 자, 말로 했어요. 누리집, 불딱, 남사친, 인강, 열공, 우프다, 아정.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새 말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새 말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어 보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생기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개념을 가리킬 만한 적절한 단어가 우리말에 없는 경우에 자, 새 말을 만들어서 사용한대요. 자, 버스 아르바이트 등은 자, 외국에서 들어온 말, 버스 아르바이트들은 자, 외국에서 들어온 말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키오스크, 메타버스 자처럼 뜻을 바로 알기 어려운 말들은 외국어를 그대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지고 있다. 자,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바꾼 게 글꼴, 즉 즐겨찾기. 원래는 폰트, 북마크 이랬는데 요거를 이제 바꾼 거죠.
등은 외국어를 고유어로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예다. 하지만 외국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쵸? 자, 우리말로 바꾸기는 했지만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 뜻과 달라지기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외국말 그대로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경우가 있고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다듬은 말이 널리 쓰일지는 결국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대중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차용된 새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위에 밑줄 껐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기거나 자보예요. 새로운 물건과 개념이 들어왔을 때 이를 가리킬 만한 적절한 단어가 우리말에 없는 경우죠.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돼요. 자, 외국에서 차용된 새 말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우리 에코백 뭔지 알죠?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는 백들 있잖아. 가볍고. 그래서 그 다음에 케미. 그들은 케미가 좋아. 막 이런 말 하지.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는 텀블러. 텀블러. 이걸 보온병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치? 텀블러 하면 바로 알아듣잖아.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많이 가는데 스터디, 카페. 이렇게 되죠. 자, 말고도 많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 중에서 한번 도전해볼까? 근데 이거 실제로 내가 해주는 거는 조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코백을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듬고 싶, 그러니까 아예 우리말로 바꾸고 싶은 거지, 뭐 이유라고 하면. 그럼 다듬으면은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천으로 돼 있으니까 천가방, 천으로 된 가방. 그런데 이 천이란 말이 붙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 다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한 가방?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 예시 든 거예요. 이게 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정답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파트는요, 정답이 없는 거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단어의 짜임이었습니다. 휴쌤입니다.